네, 앞에 분들이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엄청 부담이 되네요, 사실. 저는 그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준비한 게 없어서.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,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건축학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. 제 기억에는 제가 학부 때도 이렇게 졸업생들이 학부생들한테 진로 상담해주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뭐 그분들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뭐 스펙터클하게 살아온 건 아니라서 여러분께 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만한 건 없고 제가 자대대학원에 진학하고 뭐 앞에 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학위를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자대대학원을 마치고 또 해외로 포닥을 가고 그리고 교수가 임용이 됐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건상한 공구학번이고요. 석박사 통합으로 13년에 입학을 해서 건축 시공 및 건설 관리 전공을 해서 조은희 강경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2019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. 뭐 특이사항이라고 할 거는 18년도에 지도 교수님과 같이 창업을 해서 약 1년 정도 스타트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박사를 받고 나서 19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한 2년 4개월 동안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, 뭐 소위 포닥이라고 하죠. 포닥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9월부로 중앙대학교에 임용이 됐습니다. 제가 준한 학기에 임용이 됐으니까 딱 한 학기 지금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. 결과적으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되게 200%, 뭐 300% 만족하고 있고, 뭐 개인 시간도 굉장히 많고, 무엇보다도 뭔가 제 삶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연구와 교육으로부터 얻는 또 보람도 있고, 그래서 여러모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또 뭐 방학도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큰 메리트이고요. 그 정도로 저는 이 일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제가 교수를 목표로 하고 대학원을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. 뭐 이따가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교수가 되는 것은 저한테는 항상 플랜 B였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플랜 A를 설정했던 게 안 된 게 저한테는 제 인생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플랜 A도 참 중요하긴 한데 꼭 플랜 A가 안 되었더라도 플랜 B를 잘 설계해서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더라 뭐 하는 얘기를 가볍게 제 이야기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결국 플랜 B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전부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. 뭐 솔직히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플랜 A가 된 적이 없어요. 진짜로 하고 싶은 거, 뭐 이루고 싶은 거는 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. 뭐 연애도 그랬고, 뭐 장학금도 그랬고, 뭐 학교도 그랬고, 항상 플랜 B나 C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플랜 A보다 더 좋지 않았나, 뭐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종종 합니다. 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은 제가 2학년까지는 학과 과목을 되게 재밌게 공부했거든요. 근데 2학년 2학기부터는 건사한 과목에 좀 흥미가 없었어요. 그래서 다른 과로 이중 전공을 신청을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들 신청하는 과가 경영학과랑 이 경제학과였습니다. 저는 원래 경영학을 지원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어요.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영어 면접이 있었는데 경영학과 그 이중 전공에 이 면접 질문이 토목과 건축의 차이가 뭐냐 그걸 좀 영어로 설명해 달라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제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름만 다르고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너무 없어서 탈락했죠. 그래서 경제학과에 다시 이중 전공을 신청해서 3, 4학년을 다녔습니다. 경제학과는 면접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플랜 A였던 그 경영학과에 떨어졌던 게 오히려 잘 된 일인 것 같아요.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제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. 첫 번째로는 대학원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건축 토목 분야에 대한 학부열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1, 2학년 때는 건축 구조 과목들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부터는 돈을 다루는 과목들이 재밌더라고요.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게 뭐 조한필 박사님의 건축 경제, 뭐 손상혁 박사님의 사업비 관리 같은 과목을 수강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서
저도 뭔가 그분들이 하시던 프로젝트 개발, 소위 뭐 PM, 뭐 디벨롭이라고 하는 사업 분야에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나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뭐 그랬더니 석사를 하나 해도 괜찮겠다. 너가 아직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당시에 조은희 교수님이 계신 시공재료 연구실로 지원을 해봐라. 뭐 그러셔서 그 길로 교수님을 이제 찾아뵙고 그 연구실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입학을 하고 나서 교수님이 야, 너 무슨 연구하고 싶어서 여기 왔냐라고 하셔서 저는 부동산 투자 개발이나 뭐 PM 같은 것 좀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여기는 그런 거 연구 안 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한 연구실에서 아주 오래전에 뭐 그런 연구들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이미 한참 전에 끝났고 제가 그 연구실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이 친환경 건축 기술이랑 초고층 건축 기술 이 두 개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 사실 둘 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미 입학은 했고 아무 생각 없이 입학은 했는데 뭔가 골라야 돼서 그 중에선 친환경 건축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연구실장님이 야, 친환경 건축 기술 연구는 곧 우리 연구 프로젝트 끝난다. 너는 석박사 통합 과정이니까 이 연구 기간 오래 남은 이 초고층 건축 기술 개발 연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 약 한 6년 동안 거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던 그 초고층 건축 시공 기술을 박사 공부로 시작했습니다. 이 처음에는 대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 당시에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핑계로 군입대를 미루고 있었는데 아마 군대를 뭐 친구들처럼 2학년, 3학년 때 이미 갔다 왔다면 대학원 아마 관뒀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뭐 해외 대학원 진학을 뭐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뭐 아무튼 이렇게 연구 분야 하나 선택하는데도 항상 저는 이게 플랜 A가 잘 안 되더라고요. 항상 뭐 플랜 B로 결정이 되고.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뭐 지금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초고층 건축 기술을 연구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결정이었고 그 이 연구를 하면서 그 이후로 한 6년 동안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뭐 유익한 연구를 했고 뭐 연구 성과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무엇보다 이 좋았던 게 그 연구 과제 자체가 이 사업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던 과제여가지고 뭔가 논문을 쓰는 연구가 아니라 정말 초고층을 지을 때 필요한 아이템을 직접 뭐 발굴해내고 개발하는 연구 과제였습니다. 그래서 그 연구 과제에서 나왔던 아이템을 가지고 2018년에 이제 교수님과 창업을 했고 거의 1년 동안은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데만 매진을 했습니다. 그 맨날 박사 졸업은 해야 된다, 뭐 박사 졸업 언제 하냐, 뭐 주변에서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맨날 영업 전화 받고 뭐 국내외로 영업하러 다녔거든요, 저는. 그 연구를 아예 못했습니다, 1년 동안. 그 당시엔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거 대학원 잘못 왔나 뭐 이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창업을 했던 경험들, 특히 그 해외로 영업을 다니느라고 밤낮으로 뭐 영어 회화 공부하고 뭐 그랬던 것이 뭐 이렇게 돌아보면 또 제 인생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뭐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얼추 손을 떼고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박사 졸업을 했는데 뭐 해외로 영업을 다니면서 뭐 외국물을 조금 먹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박사후 연구원은 꼭 미국에서 뭐 해외에서 공부해 보고 싶더라고요. 그 혹시 뭐 박사후 연구원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박사를 받자마자 바로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, 뭐 박사 취업 같은 경우는 전공 분야에 자리가 나야 취업이 되는 거니까 보통 박사후 연구원, 소위 포닥이라는 이름으로 박사를 받고 나서 뭐 연구소나 기업, 학교에서 논문을 쓰면서 자기 스펙을 만드는 취준생 기간이 있습니다. 그 요즘은 뭐 거의 박사 받고 1년, 뭐 2년 근무하는 것이 저희 뭐 CM 분야에서는 뭐 일반적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이제 포닥을 뭐 국내에서 하든 뭐 외국에서 하든 선택을 해야 됐었는데 제가 원래 영어에 좀 울렁증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해외 영업을 다니면서 영어 회화를 많이 쓰면서 좀 영어를 많이 편해진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. 그래서 뭐 한동안 뭐 영어 공부, 자기소개서, 뭐 원서 작성 아까 전에 뭐 김영곤 하고가 설명해줬던 과정을 저도 뭐 유사하게 밟고 대략 한 30개 정도 미국 대학에 포닥 지원서를 제출을 했고 이 교수님 도움으로 뭐
운 좋게 미시간 대학교에서 포닥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근무했던 그 미시간 대학교는 원래 건설 로봇이랑 건설 작업자용 웨어러블 센서, 생체 센서 연구하는 연구실이었거든요. 저는 제가 이제 박사 때 연구했던 걸 보면 주로 이 작업자를 안전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제 연구였는데 이 연구실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센서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 연구실에 포닥을 하면은 뭐 여러모로 재밌는 연구를 하게 될 줄 알았고 또 논문도 많이 쓰게 될 줄 알았고 뭐 논문 쓰는 게 결국은 이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요. 근데 막상 미시간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미시간 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로봇이랑 센서 기술은 이미 학생들이 많이 투입이 돼 있어서 너는 좀 딴 거 해라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게 뭐 디지털 트윈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연구를 좀 해봐라라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.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핫해지긴 했는데 이 가상 공간에다가 뭐 현실 객체랑 뭐 연결된 어떤 객체를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고 이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뭐 데이터의 탈중앙화 기술인데요.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연구 분야 같은데 사실 2019년 제가 그 미시간에 포닥 갈 때만 해도 이 두 개 연구 분야는 연구 논문을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야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수님한테 나는 지금 뭐 이런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업을 하려면 논문을 많이 써야 된다. 논문 많이 쓸 수 있는 연구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네가 이 분야 좀 최고가 되면 좀 논문 쓸 거 많아지지 않겠냐라고 한 2년 잡고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마음이 급한데.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밤낮으로 막 여기서 어떤 논문을 써야 되나 답을 찾느라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고 술도 엄청 먹었고 안 되는 영어로 매일 논문 읽느라고 막 탈모도 엄청 생겼고요. 지금 뭐 흰머리도 한 2,000개는 생긴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. 미국 생활이 더 힘들었던 게 제가 갔던 게 딱 2019년 5월 뭐 이쯤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한 7개월 지나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더라고요. 뭐 셧다운으로 인해서 뭐 가게는 다 닫고 뭐 음식점도 다 닫고 평소에 제가 학생 식당에서 항상 밥 먹었었는데 뭐 밥 먹다가 요리해 먹는 것도 일이더라고요. 거기다가 뭐 제가 미국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? 사실 뭔가 외국인들과도 좀 협업도 하고 뭐 선진 연구도 좀 경험해보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좀 영어도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맨날 재택근무로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뭐 지겹고 우울하고 뭐 포닥하는 동안 영어를 한 2시간도 안 쓰는 것 같아요. 좀 과장 보태면. 솔직히 그래서 포닥 생활의 마지막 1년은 되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고요. 근데 다행히 또 한 2년 정도 밤낮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제법 재미있는 연구들이 꽤 나왔어요. 뭐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냐면 이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을 결합시켜서 그 어떤 가상 공간에다가 로봇으로 건물을 짓는 시뮬레이션을 만든 결과입니다. 그래서 이 보고 계신 화면이 뭐냐면 제가 있던 미시간 대학교의 실험실을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. 지금 이 로봇들이 그냥 뭐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 로봇들, 제가 가지고 있던 로봇들이 움직이는 거를 컴퓨터에다 그대로 복제를 해놓은 거고 이제 그 복제해 놓은 모델을 바탕으로 뭐 기성금을 블록체인으로 지급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앱으로 만들었던 거를 뭐 논문으로 한 편을 냈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가상 공간에다가 한 30개 정도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혹시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매트릭스 보면은 약간 로봇들이 인간을 인큐베이터에다가 가둬놓고 막 에너지 착취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. 뭐 제가 했던 것도 이런 가상 공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로봇을 집어넣고 야, 너 내가 원하는 걸 학습시키면 여기서 탈출시켜 줄게. 뭐 이런 명령을 주고 학습을 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연구로 제안을 해서 이게 또 좋은 저널에 또 실렸습니다. 뭐 그런 연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다가 또 뭐 사람을 만들어서 넣어서 이 작업자가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지 뭐 미리 예측을 하거나 뭐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 알람을 울리거나 뭐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VR을 쓰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뭐 교육용이라든지 원격 근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
그리고 뭐 이렇게 작업자가 추락하는 상황 같은 것들도 다 물리 엔진을 입혀서 뭐 리얼하게 만들어 놓는 작업도 했었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학습된 인공지능이 그 건설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설치돼서 그 작업자 안전 관리에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 여기 보시면은 작업자가 움직일 때마다 뭐 작업자의 관절이라든지 작업자의 상태들이 추적되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아주 저렴한 CCTV만 있으면 건설 현장 내에서도 건설 작업자의 안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술, 원천 기술을 연구를 했었고요. 근데 뭐 처음에는 뭐 전혀 답이 없었던 분야였는데 계속 이렇게 깊이 파다 보니까 결국 뭐 괜찮은 연구 성과가 나왔고, 근데 더 이제 놀라웠던 점은 제가 이제 작년에 교수 취업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는데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CM 분야 교수 채용 공고가 뭐 디지털 트윈, 블록체인, 인공지능과 연관되어 공고가 나왔습니다. 그 2019년만 해도 이 분야가 되게 비주류 연구 분야였는데 뭐 소위 최근에 좀 인공지능이 떡상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그 떡상한 기운을 타고 운 좋게 또 이제 그 교수가 됐죠. 그 제가 작년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 또 교수 면접을 봤었는데 그 미국은 교수 채용 면접을 거의 한 3일에 걸쳐서 보거든요. 하루에 8시간씩. 거의 한 100명의 교수님, 한 300명의 학생한테 뭐 공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제 연구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그만큼 어 뭐랄까 플랜 A로 계획했던 제 뭐 초고층 연구라든지 제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연구를 하지 않고 플랜 B로 생각했던 그런 연구들이 또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주류 연구 분야가 돼서 운 좋게 또 제가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요. 아무튼 제가 좀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얘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,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여러분들이 건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아마 앞으로 뭐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. 뭐 취업을 하든 뭐 대학원 진학을 하든 뭐 공무원이 되던 그 많은 플랜 A, B, C가 있을 텐데 플랜 A는 뭐 경험상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꼭 플랜 A가 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. 늘 그 어떤 플랜 B랑 C를 잘 설계하셔서 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뭐 슬기롭게 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꼭 유학을 하는 것이 교수 되는 길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그 박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무조건 외국에서 학위를 해야 교수가 된다. 뭐 이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. 뭐 어디에서 학위를 했냐라기보다는 뭐 어떤 연구를 했냐 이런 것들이 교수 채용 시장에서 더 좋은 더 좋은 평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 점 좀 유념하셔서 혹시라도 뭐 국내 대학원도 괜찮은 대학원이 있으면 꼭 지원을 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고요. 혹시 뭐 대학원 진학이나 뭐 미국 및 뭐 한국 교수 채용 시장 뭐 과정 뭐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자료라든지 뭐 과정 천천히 친절하게 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